사랑. 아마도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감정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웃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힘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만남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아름답게 배워왔습니다. 사랑은 행복을 가져다주고, 사랑은 인생을 완성시키며, 사랑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고통도 함께 가져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을까요? 왜 사랑은 기쁨만큼이나 불안을 만들어낼까요? 왜 인간은 사랑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기도 하고 가장 괴로워지기도 하는 것일까요?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 뒤에 숨어있는 본능과 욕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가장 순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랑에 대해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환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운명일까요? 영혼의 만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힘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철학적 진실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사랑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특별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 운명처럼 느껴졌어. 처음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 사랑은 언제나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유독 한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매우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마치 운명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랑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것이 운명일까?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것일까? 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자연의 의지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의지는 인간보다 더 오래되고 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랑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성격이 좋아서, 마음이 따뜻해서, 대화가 잘 통해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끌리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그는 그 이유를 인간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전략.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지나치게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강렬함도 설명됩니다. 인간은 단순한 취미나 관심사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이성적인 사람도 판단력을 잃고 침착한 사람도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평소에는 하지 않을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힘이 개인의 욕망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생명은 자신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인간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마치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사랑의 진실이라기보다 사랑의 작용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매우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인 것처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착각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종종 현실보다 환상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랑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사랑의 강렬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이해해야 사랑이 왜 행복과 함께 고통도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모든 환상은 언젠가 현실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랑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사랑이 인간을 가장 비이성적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왜 사랑 앞에서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평소에는 침착하던 사람이 불안해지고, 이성적이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변하며, 객관적이던 사람이 한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때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랑에 빠질 때만큼은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올라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관심에는 크게 기뻐하고, 작은 무관심에는 깊이 흔들립니다. 평소라면 중요하지 않았을 일들이 갑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인간의 이성을 압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이성은 종종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좋은 점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심지어 명백한 위험 신호조차 외면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안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사랑이 끝난 뒤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하지만 사랑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자연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지나치게 냉정하고 객관적이라면 사랑은 지금처럼 강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에게 일종의 환상을 허락합니다. 상대방이 특별해 보이도록,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 사랑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인간은 그 힘에 이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함이자 위험성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흔들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아름답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인간을 얼마나 쉽게 고통으로 이끌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두려움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잃을까 두렵고, 멀어질까 두렵고, 변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지고,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지고, 상대가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랑은 괴로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행복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랑 속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고, 불안을 해결하려 하고, 결핍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결국 사랑은 점점 부담이 되고, 실망이 쌓이며
처음에 환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왜 사랑은 처음 같지 않을까?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상처받을까? 왜 사랑은 행복과 함께 고통도 가져오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그 답을 매우 냉정하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그가 가장 유명하게 이야기한 개념인 자연의 속임수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사랑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사랑에 대해 남긴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의 속임수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낍니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믿어왔는데 어째서 그것을 속임수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비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도 사랑 앞에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냉정한 사람도 판단력을 잃고, 신중한 사람도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며, 객관적인 사람도 상대방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자연의 목적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랑을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명 자체가 인간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자연은 사랑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목적이 갈라집니다. 인간은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번식을 원합니다. 인간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생명의 지속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종종 인간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 사람은 특별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단점이 보이고 이해되지 않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며 환상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변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환상이 거친 것일 수도 있다고. 그는 사랑이 시작될 때 인간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상대를 특별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개가 풍경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안개는 결국 거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랑의 시작보다 사랑 이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열정은 자연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설렘도 자연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강렬한 끌림도 자연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다릅니다. 존중도 다릅니다. 성숙함도 다릅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 끝난 뒤 찾아오는 실망도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망하는 이유는 사랑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이 자신을 완성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랑도 인간의 모든 결핍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이상화할수록 더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환상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사랑이 우리를 완성해 주지 못한다면, 만약 사랑이 모든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쇼펜하우어가 사랑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왜 사랑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 고독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 자신이 완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기대합니다. 내 외로움을 이해해 주기를, 내 불안을 달래 주기를, 내 부족함을 채워 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기대가 사랑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는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행복도 원하고, 위로도 원하고, 안정도 원하고, 삶의 의미까지 원합니다. 결국 사랑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은 연인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야 하고,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사랑을 원하기보다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통해 외로움을 없애려 합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통해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끝나면 다시 외롭고, 관계가 흔들리면 다시 불안하며, 상대가 멀어지면 자신의 존재까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조용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건강한 사랑은 의외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필요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사랑, 상대를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사랑, 상대에게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랑.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관계를 부정한 철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사랑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랑은 결국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사랑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는 순간 괴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결핍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집착 없는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과연 인간은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서도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가능성을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집착하는 걸까? 처음에는 둘의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계속 궁금해지고, 연락이 늦으면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을 보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상대를 잃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과 집착이 갈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라보지만 집착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원하지만 집착은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 합니다. 사랑은 존중하지만 집착은 소유하려 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커질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지보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은 자유를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랑 속에서 가장 괴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두려운 것은 상대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잃었을 때 찾아올 외로움, 상대를 잃었을 때 느낄 공허함, 상대를 잃었을 때 흔들릴 자신의 모습.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지만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정신적 독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람이 사랑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람만이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는 사랑을 구원으로 착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공허함을 완전히 없애 주지는 못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훨씬 성숙해집니다.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이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 속에서도 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사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감정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전체가 상대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랑은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완벽한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숙한 사랑의 가능성은 믿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소유하지 않는 사랑, 서로를 구원하려 하지 않는 사랑, 서로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하지 않는 사랑,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사랑의 끝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넘어 더 깊은 자유를 배워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대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매우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의 철학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깊이 사랑하고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 고통도 얻습니다. 사랑을 통해 기쁨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 불안도 얻습니다. 사랑을 통해 위로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 상처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인간을 완성시키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 삶의 일부입니다. 소중한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부로 만들 때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원으로 만들 때 사랑은 괴로워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복의 유일한 조건으로 만들 때 사랑은 두려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랑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끌렸는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그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상대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행복을 맡겨 버린 내가 괴로웠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안에서 설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침묵이 두렵지 않은 사람, 외로움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삶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끝에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유는 사랑을 포기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상대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내 것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상대를 통제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마음,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런 사랑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무엇에 휘둘리지 않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원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사랑을 원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어쩌면 인간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통해 상대방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사랑의 끝에서 발견한 가장 깊은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통해 외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사랑을 통해 삶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정답일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사랑을 원하는가? 그 질문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왜 그 사람이 필요했는지, 왜 그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웠는지, 왜 그 사랑이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는지, 그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사랑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우리 안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의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과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의 따뜻함과 진심도 보여줍니다. 어쩌면 사랑은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때로 아픕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우리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누군가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사랑은 그 행복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에게는 사랑은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끝에는 소유가 남지 않습니다. 집착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이해가 남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성숙한 사랑일 것입니다. 상대를 붙잡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상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리고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은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보다 더 깊은 것, 자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